자, 오늘 이제 4일차 수업이네요. 저번 시간에는 이제 최우영 강사님께서 대체 강의를 해주셨는데요. 그 강의 내용에 대한 부분은 수업 페이지에 3일차 하단부에 동영상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영상 공유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저번 시간에 참여를 못하셨거나 복습을 하실 때 이제 영상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쪽 영상 참고해서 복습 좀 부탁드리고요. 오늘 이제 4일차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비대면에 들어와 계신 분 중에서 김민종의 아이패드라고 들어와 계신 분 채팅방에다가 성함 한 번만 말씀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메모장에 제가 써놨던 것처럼 이제 애플이 안 쓸 거고요. 이제 이클립스 사용을 할 거예요. 애플은 제가 이제 문제 공유할 때 문제를 복사하는 용도로 링크가 걸려있는 것만 사용이 될 거고, 실질적으로 코드나 이런 걸 이제 작성해서 돌려보는 부분은 다 이클립스에서 진행을 할 거예요. 저번 시간에 다 설치하셨죠? 네. 설치하시고 세팅했던 거 그대로 켜주시면 되고요. 자, 이클립스가 그리고 이제 버전이 여러 개가 있는데 여러분들 자리에 여러 버전이 깔려 있을 수 있어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만들고 사용하고자 하는 워크스페이스, 저번 시간에 설정을 아마 다 하셨을 텐데 그 워크스페이스 말고 다른 사람이 사용하던 워크스페이스를 들어가면 전혀 다른 프로젝트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쪽에. 그리고 다른 분들이 수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워크스페이스를 여러분들이 뭐 지우거나 이러시면 다른 분들은 수업 때 피해를 보시겠죠. 그래서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세팅하고 스스로 이제 만든 프로젝트만 관리를 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나 이런 것들을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자, 이 화면 다 준비되셨을까요? 저번 시간에 이제 최우영 강사님께서 마지막쯤에 이제 집에서 복습을 딱 여기까지 해보라고 말씀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자, 오늘은 이제 반복문에 대해서 배울 건데 그 전에 일단 이클립스를 좀 사용하는 좀 팁이나 기본적인 사용법들 이런 것들을 좀 먼저 할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다뤄야 될 툴이기 때문에 얘를 잘 다루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공부하면서 필요한 스킬 중에 하나예요. 자, 일단 지금 제가 하는 거는 안 따라 하셔도 되고요. 화면 보고 어떻게 하는구나 라고 아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화면 일단 봐주세요. 다 제가 지금 만들어져 있는 프로젝트를 지울 겁니다. 자, 그 프로젝트에 클릭을 하면 이렇게 블럭이 살짝 씌워져요. 보이시죠? 이렇게 이 상태로 블럭이 씌워지는데, 이 상태에서 키보드에 있는 딜리트 키를 누르시거나 아니면 프로젝트에 우클릭을 하고 여기 있는 딜리트 이거를 누르시거나, 둘 다 똑같은 기능이에요. 둘 다 지우는 건데 눌렀을 때 이런 메시지가 나올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체크박스를 체크를 하면 내 컴퓨터에 있는 실제 워크스페이스의 경로 폴더를 같이 지우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얘가 선택이 안 되어 있으면 그거는 남겨놓고 요 이클립스 안에서 프로젝트만 지우겠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일단은 요걸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클립스의 워크스페이스로 설정해 놓은 실제 경로예요. 여러분들 컴퓨터에 존재하는 경로입니다. 이클립스의 프로젝트를 만들면 내가 사용하는 워크스페이스 안에 이런 프로젝트가 만들어져 있어요. 폴더로 실제로 이렇게 파일이 있는데, 이 상태로 놓고 한번 제가 지워 볼게요. 얘를 체크하지 않은 상태로 한번 지워 보겠습니다. 자, 여기선 사라졌죠? 이클립스 초기 화면이에요. 지금 익스플로러에 아무것도 없는 이 상태인데 여기에는 남아있죠? 실제 프로젝트 폴더가 남아있는 거예요. 같이 안 지워진 거죠.
이클립스 상에서만 지워진 거고 실제 경로에는 존재하는 폴더가 있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프로젝트 하나를 테스트로 만들고 나서 자, 이렇게 프로젝트 하나를 만들면 이 실제 경로에 생기죠. 지금 아까는 없던 테스트라는 폴더가 하나 생겼죠. 우리가 이클립스를 통해서 프로젝트를 만들면 컴퓨터에 자동으로 폴더까지 생성해 주는 거예요. 자, 이번엔 이 상태에서 얘를 체크하고 한번 지워볼게요. 또 지워졌죠. 이클립스 상에는 이제 없어요. 근데 여기도 없어졌죠. 여기 테스트라고 있던 애가 사라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울 때 이제 저 체크박스를 체크를 하고 지우면 실제 경로에 있는 폴더까지 파일까지 다 날려주겠다 하는 거고, 체크박스를 체크하지 않은 상태로 지우게 되면 실제 경로에 파일은 남겨놓고 여기서만 지우겠다 라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시고 나서 취업을 하게 되면 뭐 회사를 들어가거나 아니면 개인 사업을 하시거나 할 때 그런 과정에서 이제 입사를 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개인 사업은 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다 끝마치고 취업을 했어요. IT 회사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럼 신입으로 딱 들어가서 그 회사가 내가 들어오기 전까지 하고 있던 프로젝트나 아니면 이미 완성이 되고 끝난 프로젝트를 여러분들한테 줄 거예요. 왜냐면 회사마다 스타일이 다 다르고 그 스타일을 좀 어느 정도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신입으로 딱 들어가게 됐을 때는. 그래서 그런 소스를 받을 겁니다. 이거는 이제 뭐 GitHub이나 SVN 같은 소스 형상 관리하는 이제 공유하는 그런 툴을 사용을 해서 넘겨받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소스를 여러분들이 쓰고자 하는 이클립스에 옮겨야 돼요. 일단 그래서 열심히 내려봤습니다. 내려받아서 프로젝트가 저한테 생겼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프로젝트가 내려받아졌어요. 지금은 뭐 간단한 거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여러분들이 실제로 회사에 들어가서 내려받게 될 프로젝트는 규모가 좀 클 거예요. 아무리 작아도 여러분들이 지금 수업에서 하는 그런 프로젝트의 몇백 배 이상은 되는 규모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딱 내려받았을 때 얘가 바로 될까요? 절대 안 돼요. 어떤 프로젝트도요, 내려받는 순간에 아무 에러 없이 그냥 구동이 바로 된다? 저는 실무에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협업을 하는 과정이고 이 코드 안에는 여러가지 설정이 되어 있고 그 설정이 내 컴퓨터에 적용이 안 되어 있다면 당연히 에러가 나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입으로 딱 들어가서 내려받았을 때 일단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이 프로젝트가 구동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럼 내 환경에 맞게 이 프로젝트를 손상하지 않는 선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사용하는 컴퓨터에 맞게끔 세팅을 해야 돼요. 이런 세팅을 하는 과정이 처음에는 되게 어렵고 힘드실 거예요. 저도 이제 실무 처음 나갔을 때 코드 이제 회사에서 만들었던 프로젝트 하나를 받아서 이걸 정상 구동되게 하는 데만 2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 에러만 잡는 것만. 이게 여러분들이 처음에 나가면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근데 누구나 다 거쳐야 되고 이런 걸 경험을 해봐야 나중에 더 많은 세팅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꼭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시간을 주고 지켜볼 겁니다. 알려주는 사람이 있으면 더 좋을 거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세팅에 맞게, 여러분들 환경에 맞게 세팅을 다 끝냈어요. 일주일이고 2주일이고 한 달이고 걸려서 다 끝냈는데 이제 이 프로젝트는 실제로 사용하는 프로젝트가 아니래요. 그럼 이제 연습을 통해서 이제 연습을 하기 위해 너 줬던 코드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필요 없어. 앞으로 할 프로젝트 넘겨줄 테니 이거 다시 세팅해. 이런 식으로 만약에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 프로젝트를 지울 거 아니에요? 지우겠죠? 굳이 남겨놔도 상관은 없어요. 여기 클로즈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닫아놓는 기능을 사용해서 안 쓰는 프로젝트를 관리해도 돼요. 근데
이제 앞으로 계속 안 쓸 거다 라고 한다면 굳이 남겨놓을 필요 없으니까 지우겠죠. 그래서 얘를 지웠다고 해볼게요. 근데 여러분이 이걸 클릭하고 아예 날려버렸어요. 그렇다고 가정을 했을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또 한 번쯤이라도 요거를 돌아봐야 될 때가 있으면 얘를 다시 SVN이나 깃에서 내려받고 세팅을 또 해야 됩니다. 근데 얘를 그 파일로 남겨놓으면요, 얘만 지워버리면요 파일이 남아있잖아요. 이 경로 안에 실제로 파일이 존재했죠. 지웠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남겨놓으면 나중에 똑같은 이름으로 프로젝트를 만들기만 해도 알아서 얘가 연동을 해줘요. 내가 갖고 있는 파일이랑.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팅을 할 필요가 없겠죠. 이미 해놨던 거니까. 그래서 상황에 맞게 진짜로 없어도 되는 애면 메모리 굳이 차지하고 있을 바에야 지우는 게 맞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한 번이라도 더 들여볼 것 같다, 나중에라도 한 번쯤 써볼 것 같다 라고 한다면 남겨놓는 게 좋겠죠. 지울 때에도 이걸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기능이 없다라 그런다면 요 안에서 프로젝트를 지우고 싶을 때 얘를 복사해서 압축 파일로 만들거나 복사를 해서 다른 데 백업을 해놔야 돼요. 근데 이 기능이 있다 보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간편한 거죠.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를 다른 이야기 있는데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표현 중에 구동이라는 표현이잖아요. 아, 네네네. 구동된다. 네. 그거는 그 사용자가 보는 그 화면에서의 어떤 움직임 그 뜻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구동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클립스에서 짜는 그 코딩이 네. 구동된다라는 말은 네. 사용자 측면에서는 그 코딩이 사용자가 쓸 수 있는 어떤 작동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요. 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도 되는 부분이긴 해요. 유사한데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여러분들이 회사에 나가서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을 하시고 혹은 이제 진행됐던 거를 받아서 이제 구동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동을 되게끔 한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런 메인 클래스 안에 있는 거를 실행을 시켜서 콘솔에 값을 보여주죠. 이런 과정이에요. 근데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할 모습은 아니에요. 콘솔에 열심히 보여주는 건 실사용자들한테는 접근이 불가능한 루트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웹이나 앱 같은 걸 통해서 실사용자가 접근을 하게 될 텐데, 이런 식으로 뭔가 프로젝트를 만들면요, 이제 운영용 소스가 있고요, 개발용 소스가 있어요. 둘이 똑같지만 운영용 소스는 이미 그 이제 납품을 하고 운영이 되고 있는 소스니까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개발용 소스에서 모든 테스트를 마치고 나서 실제로 업데이트나 수정을 할 때는 이제 운영 소스에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보시게 되는 소스는 사용자들이 보는 화면처럼 보이게끔 만들어 놓은 개발용 소스를 보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밀히 따지자면 운영 화면을 보이게끔 구동을 하는 거는 아니긴 하죠. 이제 개발용 화면을 볼 건데, 그게 사실은 운영과 개발이 이제 환경만 조금 다르고 실질적으로 모든 기능을 똑같이 구현해 놓고 유지를 하고 있는 소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보시게 되는 거는 개발용 소스다 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딜리트 하는 거를 하나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이런 화면을 띄웠어요. 이건 뭐냐면, 프로젝트 우클릭 하시면 하단부에 프로퍼티스라고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하면 나오는 창이에요. 우클릭하면 맨 하단에 있어요. 근데 이거를 그냥 프로젝트에 이렇게 클릭해서 블럭 씌워 놓고 Alt 엔터 하시면 얘가 나와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클립스라는 걸 사용을 하실 때에는 단축키를 많이 쓰게 될 거예요. 단축키를 많이 이제 자유자재로 쓸 줄 알아야 여러분들 개발 속도도, 코드를 짜는 스킬도 많이 늘어날 겁니다. 빠르게. 또 지금 Alt 엔터를 누르면 이 프로퍼티스 창이 나오는데, 이 리소스라고 하는 애가 알려주는 게 우리 실제 파일의 경로예요. 워크스페이스의 경로를 여기서 나타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내 워크스페이스가 어딨지? 모르시겠으면 이 프로퍼티스 들어와서 리소스 쪽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걸 클릭을 하면 실제 경로 폴더를 열어줍니다. 저도 아까 이렇게 해서 열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뭐 건드릴 게 없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시다 보면 여기 있는 설정들도 몇 가지 손을 대줘야 될 것들이 좀 있어요. 이거는 뭐 필요할 때 그때그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그리고 자, 일단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클립스에는 이 메인 클래스랑 메인 메서드가 있을 거예요. 이 내용은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메인 메서드를 지우고, 이건 아마 저번 시간에 하셨을 것 같긴 한데, 소문자 메인 검색한 다음에 컨트롤 스페이스 이렇게 하면 나오는 거 있었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system.out.println 썼던 것도 sys5u 혹은 sys5까지만 써도 이게 나온다라는 거 저번 시간에 다 하셨을 내용인데, 자, 그러면 이것도 하셨을 것 같은데, 자, 여기는 안녕 1이고요 자, 지금 메인 클래스 메인 메서드 안에는 안녕 1이 들어있고요. 얘를 실행시키면 안녕 1이 나오겠죠. 이거 실행시키면 안녕 1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그잼01이라는 클래스를 하나 더 만들었고 여기에는 안녕 2가 들어있어요. 얘를 실행시키면 안녕 2가 나오겠죠. 근데 간혹 가다가 이그잼01을 실행을 시켰는데 얘가 실행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여기 왼쪽에 패키지 익스플로러에 있는 클래스를 우클릭 하신 다음에 여기 run as라고 하는 애를 보면 자바 어플리케이션 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얘를 클릭을 하시면요 강제로 저 클래스를 실행을 시켜줘요. 우리가 이 화면에서 F11 눌러서 실행시키는 거랑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얘를 분명히 실행시키려고 여기서 F11을 눌렀는데 안녕 1이 나올 때가 있을 거예요. 간혹 가다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 내가 얘를 실행시키고자 안녕 1을 실행시키고자 하는 거라면 메인을 우클릭해서 run as java application 하면 얘가 실행이 됩니다. 자, 실제로 이그잼 이 메인을 띄워놓고요 제가 여기서 이그잼 01을 run as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내가 보고 있는 화면과는 별개로 그냥 실행이 됐죠. 안녕 2가 이그잼 01을 실행을 시키는 거예요. 강제로. 혹여나 이제 수업 중에 혹은 개발 중에 내가 실행하고자 하는 클래스가 아니라 다른 클래스가 실행이 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할 때 실행을 해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요것도 하나 볼게요. 제가 만약에 얘를 이렇게 했어요. 얘 뭐라고 하죠 지금? 이클립스 상에서 내가 코드를 작성을 했는데 그 코드에 빨간 줄이 있다, 아니면 뭐 클래스에 빨간색 X 표시가 있다, 뭐 이런 전구에 X 표시가 있다, 이런 거 이클립스가 알려주고 있는 다 에러들이에요. 이쪽에 하단에도 사이드에도 빨간색 박스가 생겼죠. 이렇게 지금 에러가 있다, 그러니까 이 클래스는 정상적으로 실행이 될 수 없다 라고 이클립스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바가. 자, 이건 지금 이유가 뭘까요? 얘는 왜 빨간 줄이 났을까요? 한번 유추를 해볼게요. 비슷합니다. 얘는 이그잼 01이라는 클래스였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코드로 작성한 건 소문자 2죠. 네, 여기랑 지금 다르잖아요. 이것 때문에 에러가 나고 있는 거예요. 얘랑 여기 있는 애랑 이름이 매칭이 안 되면 바로 이렇게 에러로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것도 아마 저번 시간에 하셨을 텐데 이거 혹시 보셨을까요? 자, 빨간 줄이 났어요. 코드에 빨간 줄이 났을 때 마우스를 올려봅니다. 그러면 지금 마우스를 올려보면 이런 네모가 나오면서 이 에러가 어떤 내용인지를 얘가 알려줘요. 친절하게도 다 알려줍니다. 이 내용을 보고 여러분들이 그냥 간단히 해석을 해서 뉘앙스만 파악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대로 복사를 해서 구글링을 해보면 돼요. 이러면 여기 자바 오류 하면서 많이 나오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해결을 하셔도 돼요. 그냥 해석이 돼서 뉘앙스 파악이 된다면 읽고 아 이게 문제구나 하고 해결을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자 지금 제가 마우스를 올렸더니 나왔죠. 근데 이거 마우스 움직이면 사라지거든요. 이렇게. 그럼 이제 복사를 할 때 뭔가 여기서 이렇게 재빠르게 오지 않으면 사라져요. 이게 이 에러 내용을 복사하려고 마우스를 내리다가 사라지는 경우가 생길 거예요. 그러면 복사를 못 하겠죠. 그럴 때에는 F2를 누르면 돼요. 마우스를 올려놓고 이 박스가 나타난 상태에서 그대로 F2만 눌러주면 얘가 박스가 고정이 돼요. 이제 마우스를 움직여도 전혀 상관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이 상태에서 얘를 그대로 드래그해서 복사하시면 돼요. 그리고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이 에러랑 되게 많이 친해지셔야 돼요. 에러가 났다고 뭐가 잘못했다고 속상해 하실 게 아니라 개발하다 보면 무조건 에러는 나요. 에러 없이 개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때 이 에러 메시지를 보고 문제를 잘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뭔가 로직을 구상해서 만드는 개발을 하는 것보다 만들어져 있는 거를 가져와서 에러를 없애고 내 걸로 변화시키는 걸 더 많이 하시게 될 거예요. 실제로 실무에 나가면. 이제 뭐 솔루션이나 서비스 쪽으로 나가신다고 한다면 물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는 좀 다르겠지만 이제 기본적인 SI 쪽으로 이제 방향이 잡힌다고 한다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뭔가를 새로이 만들어내는 것보다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걸 가져와서 내가 지금 필요한 것대로 좀 수정을 할 거고요. 그 과정에서 에러 나는 것들을 잡을 거예요. 그런 경험을 더 많이 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에러 메시지는 잘 읽어보셔야 돼요. 꼭. 그리고 뭔가 우리가 다루다가 좀 잘 모르겠는 메시지 문구들이 막 나와요. 그러면 차분히 읽어보세요. 그리고 읽어서 해석이 안 된다 그럼 그대로 드래그해서 복사해서 구글링 해보세요. 그게 가장 원초적인 해결법인데 가장 좋은 해결법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경험을 쌓으시다 보면 대충 에러 문구만 봐도 아 이거구나 하고 느낌이 좀 오실 겁니다. 나중에는. 그리고 얘는 친절하게도 에러를 알려주는 것 말고도 여기 퀵픽스라고 해서 해결법도 제시를 해줘요. 이 해결법이 100% 맞는 건 아니에요. 언제나 이 안에서 모든 에러가 해결이 되는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명확하게 문제가 뭔지 에러 내용을 파악을 했고 이 해결책을 봤는데 내가 이걸로 해결을 할 수 있다 그럼 이거 선택해서 해결해도 돼요. 지금 같은 경우 얘랑 여기 보이는 알파벳 소문자 2랑 여기 알파벳 대문자 2 얘가 달라서 지금 문제가 발생을 한 거잖아요. 이 해결책을 한번 볼게요. rename file to exam01.java래요. 얘는 여기 있는 얘를 소문자 2로 바꿔주겠다고 하는 거고요. 이 밑에 있는 rename type to exam은 여기 여러분들이 지정한 클래스명 얘를 대문자 2로 바꿔주겠다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맞는 해답입니다. 왜냐면 클래스 명명 규칙이라 그래서 클래스를 만들 때 첫 글자는 대문자로 써요. 안 만들어지진 않아요. 소문자로 클래스를 만든다고 해서 예를 들어 이렇게 만들려고 해요. 지금 소문자 T로 시작을 했죠. 안 되진 않아요. 빨간 에러 없죠. 노란색이에요. 이거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잘 모르겠으면 그냥 드래그해서 구글링 해보면 돼요.
구글링 해보면 이런 거 나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큰 에러가 아니라 뜻만 알면 되니까 이럴 때는 제가 실제로 많이 애용하는 방법인데요, 구글 번역기에 그냥 해보세요. 이렇게 나오네요. 기본 패키지를 사용하지 않는 걸 좋습니다. 그럼 얘는 기본 패키지를 사용하지 않는 게 좋대요. 그럼 얘는 지금 디폴트 패키지라서 말해주고 있는 워닝인데, 얘는 대문자로 바꿔도 뭐라고 하지 않죠. 그리고 실제로 만들 수 있어요. 이걸로 잘 만들어지죠. 근데 이게 이제 안된다, 무조건 안된다는 아니지만 명명규칙에는요 관례라는 게 좀 존재를 해요. 그래서 예전부터 지금까지 개발을 이제 개발자들이 해오면서 자기들끼리 나름대로의 규칙을 만든 거예요, 개발자들끼리. 그래서 클래스명은 대문자로 시작을 하는 걸로 이렇게 관례가 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변수명 지을 때도 관례가 좀 있고요, 클래스명 지을 때도 관례가 좀 있고, 함수명도, 그리고 뭐 패키지명도 이런 관례들이 조금씩 있는데, 사실 그 관례를 따르지 않는다 그래서 안 되지는 않아요. 근데 그렇게 서로가 하자고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 지켜주는 게 더 깔끔하겠죠. 개발은 혼자 진행하는 게 아니라 협업이기 때문에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도 내 코드를 보고 이해하기가 쉬워야 되니까 그런 관례들은 지켜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이거는 아까처럼 퀵픽스에서 해결을 했고요.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여기 있던 세미콜론 하나를 지웠어요. 그쵸? 우리가 그 전에 사용했던 래플.it에서는 이런 거 안 썼다 그래서 에러가 나거나 하지 않아요. 돌려보면 그때 문제를 알려주거든요. 근데 얘는 돌리기 전에 이미 이런 것들을, 기본적인 에러들은 알려주는 거죠. 여기도 빨간 줄에 마우스를 올려보면 에러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말하는 신텍스 에러는요, 뭔가 문법 오류 같은 거예요. 기본적인 문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나오는 에러들입니다. 그래서 insert 세미콜론 to complete block statement래요. 이 블럭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세미콜론이 들어가야 된대요. 근데 지금 세미콜론이 없어서 에러가 나는 거죠. 이 상태에서 저장을 하면 저장은 돼요. 저장은 저번 시간에 배우셨죠? 컨트롤 S, 지금 이렇게 수정사항이 생기면 여기 위에 별이 이렇게 생기는데, 이 별이 있을 때는 저장이 안 됐다라는 거고요. 저장을 하면 별이 사라져요. 이렇게 없죠, 별. 자, 저장을 했는데 지금 빨간 X 있고 빨간 줄도 있고 여기도 X 있고요, 여기도 뭐라고 하고 있어요. 빨간색이 막 잔뜩 생겼어요. 문제가 있는 거죠. 이 상태에서 그냥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어떤 문구가 나왔죠? 얘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에러가 존재한대요. 이 프로젝트에는 에러가 존재를 해요. 얘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근데 얘를 그냥 실행해보겠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에러는 있는데 그냥 실행할 거야?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서 캔슬을 하면 그냥 취소가 돼서 여러분들이 에러를 수정하고 저장해서 실행을 하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못 찾겠어요, 어디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그냥 프로시드를 해봅니다. 그냥 실행을 시키겠다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문구가 하나 더 나올 겁니다. 이거는 막 영어가 막 써있는데 다 필요 없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에러가 있는 상태로 작동을 시켰기 때문에 디버그 모드로 이걸 확인할래?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디버그 모드라는 건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안 쓰시지만 나중에는 되게 많이 쓰셔야 되고 되게 많이 숙달을 하셔야 되는 스킬 중에 하나예요. 디버깅. 이게 에러가 어디가 문제고 어디가 에러고 이런 거를 찾아서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식이 디버깅입니다. 여기서 스위치를 누르시면 뭔가 화면이 바뀌었죠? 원래 있던 패키지 익스플로러가 사라졌고요, 콘솔은 여기로 옮겨졌고 뭐 이상한 베리에이블 이런 것들이 나타났어요.
여기서 하나하나 내 코드를 까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 없고, 여기 보시면 벌레 모양 하나 생기면서 여기 체크되어 있잖아요. 이게 디버그 모드예요. 근데 얘를 이제 벗어나고 싶다, 나 이 모드 모르겠다, 안 쓰겠다 하면 요 옆에 있는 얘가 자바거든요. 이 자바 모드로 다시 오시면 됩니다. 그냥 클릭해서. 그럼 아까 원래 화면이 나와요. 저 디버그 모드는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게 될 거예요. 지금은 쓸 일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디버그 모드로 안 가고 여기서 스위치 안 하고 노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실제로 이걸 많이 쓸 거예요. 그 수업을 진행하면서는 노를 하게 되면 모드로 넘어가지 않고요, 이렇게 간략하게 나타내 줍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에러 내용, 아까 마우스 올렸을 때 나왔던 에러 내용이랑 똑같은 애가 적혀 있죠. 그리고 얘가 어디서 에러가 나는지 한 번 더 친절하게 알려줘요. 이그잼 01이라는 자바 안에 메인 메서드 안에 라인 4 네 번째 줄이라는 거예요. 어떤 클래스에 어떤 메서드 안에 몇 번째 줄이 문제인지까지 친절하게 알려주는 거죠. 네 번째 줄 여기죠. 에러 내용 봤어요. 세미콜론을 넣어줘야 된대요. 이 블럭을 완성을 시키려면. 그러면 이렇게 해결을 해줄 수가 있겠죠. 해결하고 저장할 때는 이런 문구가 또 나와요. 이거 터미네이트 하시면 돼요. 그러면 다시 정상적인 코드로 돌아오게 됩니다. 실행을 시켰을 때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좀 전에 봤던 그 에러를 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더 있어요. 지금 우리가 프로시드 한번 눌러야 되고요, 스위치 대신에 노 한번 눌러야 되고요, 에러 내용 확인해야 되고요, 그리고 올바르게 수정한 다음에 터미네이트도 눌러줘야 되죠. 이렇게 보는 방식이 가장 일반적인 건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냥 실행이 F11이었죠. 그냥 실행 말고 컨트롤 F11을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 F11. 그래도 실행하는 거예요. 근데 프로시드 나왔죠. 문제 있는데 실행해볼 거냐, 프로시드만 눌러줍니다. 그러면 아까 봤던 에러가 콘솔에 나오죠. 디버그 모드로 나타나지 않고요, 그냥 콘솔에 나옵니다. 에러가. 여기도 똑같아요. 신텍스 에러 하면서 에러 내용 보여주고 있고요. 이그잼 01 안에 메인 메서드 안에 네 번째 줄이라고 얘도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얘는 클릭을 하면 여기를 블럭을 씌워줍니다. 자, 잠시만요. 자, 이렇게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방법은 여러분들이 편한 거 쓰시면 돼요. 이렇게 에러를 보는 걸 좀 알려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이 이그잼은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좀 지워버리겠습니다. 이 메인을 가지고 자, 이거 한 줄 뭔지 아시죠? 이제 같이 한번 해석해 볼까요? 이거 네, 맞아요. 정수만 들어갈 수 있는 A라는 변수를 만들고 그 안에 O라는 값을 넣겠다 하는 거였죠. 자, 그러면
우리 래플에서 이런 거 많이 해봤죠? 안 된다고. 근데 얘는 하기도 전에 이미 쓰는 것만으로도 뭐라고 하고 있어요. 얘도 에러 내용을 보면 타임 미스매치 cannot convert from double to int예요. 얘는 간단하죠? 타입이 맞지 않는다. 네, 더블은 인트가 될 수 없다 라고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더블은 실수죠, 실수.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 자료형 타입 8가지를 외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외우셨다면 아실 거예요. 실수를 쓰는 데에는 플롯이랑 더블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더블은 인트가 될 수 없다 라고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도 해결책을 한번 볼까요? add cast to int, 얘는 이제 나중에 배우시게 될 형변환이에요. cast라고 하는 형변환을 사용하는 방식인데, 이건 나중에 배우실 거고 지금은 모르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밑에 보면 change type of a to 더블이에요. 얘를 더블 타입으로 바꿔주겠다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들고자 했던 변수가 실수를 넣을 변수였으면 이 해결책 따라서 눌러도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만들고자 하는 변수가 int였다면 이걸 지우는 게 맞겠죠. 픽픽스에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자, 그럼 이런 건요.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int 정수만 들어갈 수 있는 a한테 뭐 넣으려고 하고 있어요? 네, true 넣으려고 하고 있죠. 불린 타입인 true false 논리 데이터를 넣으려고 하고 있어요. 얘도 분리는 int가 될 수 없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런 에러들만 잘 읽어보고 파악을 해도요, 여러분들이 뭔가 진행하는, 지금 수업에서 진행하는 간단한 것들은 전혀 문제없이 다 따라오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뭔가 강사가 하는 걸 따라 했는데 안 된다, 이상하다, 왜 난 안 되지? 그러면 일단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파악을 해 보시고요. 에러가 없다면 대부분 오타일 거예요. 근데 오타가 나도 이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웬만하면 에러가 표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에러 표시가 있다면 에러 내용을 꼭 읽어보시고요,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에러를 잘 파악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거 한번 해보죠. 조금만 더 하고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만약에 이 출력문을 쓸 건데 여러 개를 쓸 거라서 막 복사를 했어요. 지금 7개인데요 제가 이거 한 줄 복사해서 블럭 씌워서 복사하고 줄바꿈하고 엔터 쳐서 줄바꿈하고 붙여넣기, 줄바꿈하고 붙여넣기 이렇게 했죠. 이렇게 복사를 했어요. 근데 사실 복사는 되게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복사하고자 하는 그 줄, 지금부터는 이제 줄이에요. 줄, 문구가 아니라, 이런 문구들이 아니라 줄입니다. 이 6번째 줄을 그대로 복사해주는 방법이 있어요. 컨트롤 Alt를 같이 누르시고요, 방향키 위아래를 해보세요. 컨트롤 Alt 방향키 위나 아래 하면 그냥 해당 줄이 복사가 됩니다. 줄 복사라는 건 어떤 느낌이냐면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복사하고자 하는 게 얘만이에요. 이 블럭만큼만 복사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건 안 돼요. 얘는 줄 복사라 나머지까지 다 데리고 와요. 그래서 얘만 복사를 하고 싶으면 얘를 복사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런 게 없다면 그냥 컨트롤 Alt 방향키 하면 좀 복사가 쉽죠. 자, 그리고 나서 이번에도 줄 개념이에요. 해당 줄을 위아래 위치를 바꿀 겁니다. 이렇게요. 이거는 Alt 누른 상태로 방향키예요. 위아래 줄을 막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코드를 작성을 할 때 위에다가 뭘 써놓고 밑에다가 뭘 썼는데 이거 순서가 바뀌어야 되네? 그럼 얘를 이렇게 잘라내기 하고 밑에다 붙여넣기 할 필요 없이 그냥 여기 줄이기 때문에 이 줄에 어떤
보시든지 커서만 위치하고 있으면 돼요. 이 상태에서 Alt 누르고 아래 2번 하면 바뀌는 거죠. 유용하게 쓸 수가 있는 단축키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알려드린 이 컨트롤 Alt 방향키랑 Alt 방향키는요, 한 줄만 되는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제가 지금 2줄을 블럭을 씌우긴 했는데 대충 씌웠죠. 자, 이렇게 정갈하게 씌운 게 아니잖아요. 깔끔하게 그냥 이렇게 대충 씌웠어요. 그 상태로 Alt 하면요, 이 묶여서 같이 움직여요. 그리고 복사도 똑같습니다. 그냥 대충 씌워 놓고요, 컨트롤 Alt 방향키 하면요, 해당 줄이 선택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복사, 옮기기 다 됩니다.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단축키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자, 제가 뭔가 출력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개를 이렇게 방금 배운 기능을 활용을 해서 10개를 만들어 놨어요. 10개 맞나? 자, 10개를 만들어 놨는데, 요 안에 이것들이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얘를 다 지우고요, 이거 하나 추가해 준 걸로 다시 10개를 복사해도 되긴 하죠. 근데 이게 100개, 200개래요. 귀찮죠? 자, 그럴 때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Alt Shift A를 한번 눌러보세요. 그럼 화면이 좀 작아지면서 뭔가 마우스 커서도 모양이 바뀌었고요. 여기 커서는 보이시죠? 자, 이 상태로 Shift 누르고 아래로 한번 가볼게요. 커서가 길어졌죠? 그리고 나서 쌍따옴표를 넣으면 한 번에 다 들어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Alt Shift A 이 기능은요, 이클립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중 편집 기능이에요. 한 번에 여러 줄을 동시에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만큼 커서를 골라서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내용을 한 번에 복사하기도 가능을 하고요, 이런 거를 붙여넣기도 되고요. 근데 지금 좀 모양이 이상하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게 다중편집 기능입니다. 그리고 또 이 안에서 이런 것도 가능해요. 자, 방금 배웠던 Alt로 움직이는 거, 그리고 복사하는 거, 이 안에서 다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기능을 똑같이 다 사용을 할 수 있지만 그냥 다중 편집 기능일 뿐이에요. 자, 그럼 이제 나오는 법을 알아야겠죠? 뭐 이거 ESC 눌러도 안 나가지고요, 안 나가질 거예요. Alt Shift A 똑같이 한 번 더 누르면 다시 돌아옵니다. 이 다중 편집 기능은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유용하게 쓰실 때가 많을 거예요. 생각보다. 자, 하나 알아두시면 좋고요.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이거는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죠. 4시 5분부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